좀 캐릭터가 다들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싱크로율은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또 공감을 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솔미 씨는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하시는데 이 작품 선택하신 이유랑 뭐 컴백하시는 소감, 뭐 집에서 반응은 어떠셨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는 사실 이 질문을 매번 KBS 제작 발표에서 하는데 그 전작이 또 1%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 박솔미 씨부터 오랜만에 이제 이 작품으로 돌아오신 선택 이유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사실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물론 연기나 현장에 대한 갈증은 있었지만 제가 있었던 집에서 아이들과의 2년 반이라는 시간도 충분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더 현장이 즐겁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작품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웹툰을 사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 직업이 이제 연기자이다 보니까 웹툰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우리나라 배우 중에 이 캐릭터는 누가 어울릴까? 이 캐릭터는 누가 어울릴까? 하면서 사실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년 전에 읽었을 때 이거는 강지환이라는 배우가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재밌게 읽은 작품이 또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도 반가웠지만 그 백진상 캐릭터가 강지원 씨가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묘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가 더 많이 됐고, 또 우리 이은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동네 변호사 조드로 때 공동 연출로 만났었는데 참 친구로 지내다가 이분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아이디어 뱅크 같은 어떤 기발한 그런 센스들이 있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 감독님이었는데 함께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물론 작품도 좋았고 캐릭터도 좋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기자님께서 네, 캐릭터의 싱크로율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유시백이라는 캐릭터와 그렇게 닮아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부러운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고 재밌게 역할에 몰입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배우분들 한 분씩 본인의 캐릭터 얼마나 싱크율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씩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류현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민주 역이 얼마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실까요? 싱크로율이 얼마나 맞는지 좀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캐릭터에? 민망하지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같고, 어쨌든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워킹맘을 대변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이 자기 일에 대한 소신과 또 지키려는 그런 마음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공명 씨는 어떠세요? 본인의 캐릭터 평소 성격이나 이런 거랑 잘 맞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장난치고 이런 제 원래 성격과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은 4차원 매력이라든지 재벌 3세라는 그런 부분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강준호 캐릭터에서 매력을 느꼈고, 그런 또 자유분방함과 여유로움을 좀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분들이 보셨을 때, 이 배우는 이 캐릭터와 진짜 싱크로율을 거의 99%다 잘 맞는다 하는, 감독님 고개 끄덕이셨어요. 어떤 분이 있을까요? 한 분만 좀 찝어주신다면? 가장 싱크로율이 잘 맞는 캐릭터? 우리 감독님께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저는 감독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캐릭터가 싱크로율이 99.9%이기 너무 완벽하게 때문에 잘 소화를 해줬다. 캐스팅하였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나 감독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충 한 명을 찝으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한 명을 찝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 한 분이 설명을 조금만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연기를 잘해서 네, 백진상이란 캐릭터 자체가 아마 하기 되게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현장에서 굉장한 연기력으로 저희를 매우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강 배우님께서. 그래서 대부분의 배우들도 모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대본을 보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디테일하게. 다들 되게 감탄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어울린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루다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백진희 양은 정말 가녀린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깜짝 놀랄 정도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울리는, 하지만 그중 단연 누구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희 강 배우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 강 배우님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본인은 내가 얼마나 이 캐릭터와 싱크로를 잘 맞는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런 1도 저랑 맞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캐릭터가 원래 진상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 성격이나 이런 거는 맞지 않고 그냥 오직 연기력으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다 후배님들이랑 저랑 있으면 너무 다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것만 주변에서 하다가 실소가 점점 터져나오고 촬영할 있는데 때만 조금 연기자로 이렇게 변신 싹 해가지고 하는 거라 싱크로율은 저랑은 좀 1도 맞지 않습니다. 나의 신들리기 연기력으로 커버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백진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캐릭터 잘 맞는 것 같으세요? 공감 많이 되시나요? 공감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요. 머릿속으로 항상 품고 있던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인물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대리만족을 많이 하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은진 감독님, 아까 저희가 못 끝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전작과 좀 차별화되는 이 드라마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전작이 저랑 같이 김과장을 했던 이재훈 PD가 연출했던 오늘의 탐정이었는데요. 호러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감이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오피스물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저는 백진희 씨랑 공명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백진희 씨는 어떻게 보면 1년새에 저글러스부터 식시아를 합시다, 그리고 죽어도 좋아까지 이 캐릭터들 보면 좀 비슷한 이미지의 캐릭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글러스랑 이 죽어도 좋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라는 장르도 겹치고 직장 상사와 부하라는 이야기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 캐릭터를 직접 연기하는 백진희 씨가 좀 생각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두고 연기하실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명 씨는 작년에 이제 하백의 신부, 변혁의 사랑을 찍고 이제 1년 만에 드라마 출연이신데 그동안의 근황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맡으신 캐릭터 연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먼저 백진희 씨부터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저글러스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오피스물이고, 근데 직업적인 군도 다르고요. 비서였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굉장히 심했다면 지금은 어쨌든 제가 굉장히 걸크러쉬라면 걸크러쉬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었고, 또 루다가 가진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이에요. 제가 연기했던 저글러스의 좌윤이 같은 경우에는 사랑스러움이 더 강했다면 이 친구는 정의롭고 공감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인물이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연기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명 씨. 네, 그동안의 근황, 또 이번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작년 변형의 사랑을 마치고 1년 동안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영화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촬영했고요. 내년에 이제 개봉하고요. 홍보 아닙니다. 네. 그러고 이제 JTBC의 단막극을 촬영을 했는데 올해 말에 이제 또 방송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어도 좋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건데요. 제가 맡은 강준호 역할을
모습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분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유롭고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저돌적인 표현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강지원 씨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제 본인의 성격과는 굉장히 이 진상 캐릭터는 좀 다르다. 연기로 모든 걸 커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할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없으셨는지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좀 타임루프라는 소재 자체가 그 드라마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소재이기도 하고 또 원작이 이미 좀 너무 잘 돼 있는 케이스라 과연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올지 아니면 좀 드라마적으로 뭔가 좀 변형을 시킬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행히 장르의 특성상 그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편안한 웃음을 드리기 위한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배우들과 그 감독님들, 스태프 여러분들끼리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잘 하고 있어서 모든 면이 지금 다 충족이 되면서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류현경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 워킹맘의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 배에 가짜 배를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짜 배를 하고 나오는데 진짜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촬영 정말 진짜 배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임신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마음이 되게 들었고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 해나갈 수 있고 해나가고 계신데 많은 그런 편견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저희 언니가 또 워킹맘이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서러움이나 이런 마음들을 좀 이 드라마에 많이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극 중에 또 같은 마케팅팀 백진희 씨와 뜨거운 동지애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호흡이 잘 맞던가요? 어떠세요? 네, 백진희 씨가 워낙 인싸 스타일이시거든요. 워낙 인싸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또 마케팅팀 팀원들이 김민재 선배님 오빠랑 또 정민아 씨랑 같이 이렇게 저희 마케팅팀 모일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동지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진상 팀장님께서 좀 많이 좀 질투를 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박솔미 씨께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눈빛부터 말투, 포스까지 정말 리얼한 연기를 보여주실 예정인데요. 이런 포스 있는 연기를 위해서 뭐 따로 연습한 거나 준비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본부장 연기 어떠셨나요? 네, 따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 카리스마나 포스에 관한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화려하지 않은데 단정함이 주는 힘이라든지 뭐 강한 뭐 말투나 이런 거 말고 부드러운데 강한 힘에 대한 지점을 좀 감독님과 지금 많이 상의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그런 강함에 대한 그 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진희 씨께도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극 중에서 아까 강지환 씨도 타임루프 얘기를 하셨는데 연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관련된 뭐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부탁드립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다른 감정을 계속 내야 됐고 또 촬영 여건상 같은 장소에 한 번 들어가면 그 씬을 다 찍고 나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상은 했지만.
공명 씨는 또 백진희 씨 옆에서 소소하지만 유쾌한 흑기사로 활약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백진희 씨와의 호흡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싸시라고 워낙 인싸셔서 너무나 잘 맞고요. 워낙 편하게 대해주시고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그런 재미난 흑기사 재미난 요소 막 재미나게 웃길 수 있는 그런 장면들에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인싸의 배려왕까지. 네, 진심입니다. 네. 아니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진상 역의 강지환 씨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라이벌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백진상 팀장과의 호흡은 어떤가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캐릭터와 전혀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의외의 모습이 많으세요. 뭔가 장난치실 때 귀여운 모습들이나 또 자상하게 친데레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캐릭터적으로 반대이지만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과도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호흡이 정말 잘 맞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공명 씨와의 호흡 현장에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역시나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분위기 좋지? 왜 웃으세요 다들? 네. 분위기 좋네요. 후배들이 이렇게 절 좋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네요. 약간 좀 팀장님의 느낌이 물씬 났는데 함께 연기하시는 우리 백진희 씨와의 호흡은 어떠세요, 강지환 씨? 상대 역할인 백진희 씨와의 호흡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백진희 씨 같은 경우도 항상 절 편안해하고 밥 같은 거나 차 같은 거 항상 같이 마시려 하고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것만 하고 있어도 이렇게 후배님들이 저와 함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드라마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유독 우리 백진삼 팀장님이 마이크만 잡으면 옆에서 다들 이렇게 웃으세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에 그럼 우리 이은지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배우들 정말 의외의 모습이 많다. 촬영장에선 서로 막 배려도 많이 해주고 정말 따뜻한 모습 보여준다.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배우들의 매력을 한 가지씩 꼽아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감독님이 보시기엔? 저희 배우들이야 다 매력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환 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알게 된 매력인데 이렇게 어디 촬영장을 가도 다 집처럼 바람막이 텐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혼자 딱 들어갈 수 있는. 추위를 피하는 바람막이 텐트를 혼자서 준비하셔가지고.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전부 저희 공동 구매하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묘하게 남들이 모르는 실용적인 것들을 잘 사갖고 와요. 이템들을 다 갖추고 그래갖고 계시군요. 현장에서 하나씩 나눠줘요. 써보라고. 그래갖고 다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웃고 그러고요. 진희 씨 같은 경우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현장에 그렇게 잘 쏘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 다음 그러니까 스태프들한테도 되게 잘해주고 그러고요. 공명은 정말 분위기 메이커처럼, 근데 되게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요? 의외인데요? 수줍음도 되게 많고, 그런데 되게 애교쟁이에요. 그래서 현장 와서는 사람들한테 다, 모든 스태프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스태프들 이름도 거의 다 아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솔미 씨는 안 그래 보이는데 집에를 되게 들어가기 싫어하세요. 일단 나오면 씬을 더 찍을 게 없냐며.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안 가도 된다고. 육아에 지쳐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경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분들한테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 모두를 감탄하게 하는, 네,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 삶의 애환이 들어있는, 저 나이에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 KBS가 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직장의 신이나 뭐 김과장 같은 오피스물을 좀 많이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죽어도 좋아만의 매력이 또 궁금하고요. 또 이게 2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각색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남자 주인공 나이도 좀 어리게 설정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두고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죽어도 좋아는 2년 전에 원작 작가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원작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힘든 거는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오피스라는 공간이 가장 힘든 이유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은 이렇게 정말 악역도 있지만 악역이 되어야만 하는 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원작이 워낙 재밌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근데 이게 오피스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색의 포인트는 오피스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작을 많이 살리고 대신에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KBS가 오피스물을 잘한다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그 오피스가 가장 공감되고 우픈 우리네 일상생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다 보면은 우리 얘기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본인이 백진상인 줄 모르고 다 자기는 이루단 줄 안다고 라고 얘기했던 저희 신랑 얘기, 이 얘기는 빼주십시오. 저희 신랑은 정말 큰일 납니다, 회사에서. 꼭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하여간 모두가 이루다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보면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그리고 요즘은 특히 저는 분노의 시대에 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좌절하고 있고 힘들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굉장히 많은 번아웃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의 힐링과 그리고 많은 공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각색이 들어간 거고요. 어쨌든 원작에 굉장히 충실하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또 이렇게 약간 보는 시청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지원 씨부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한마디 곁들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올해가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 가지 뭐 드라마 장르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KBS의 그 강한 면모를 보여있는 오피스물로 여러분들께 올해 마지막으로 신선한 웃음 선사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연말 연시를 저희 죽어도 좋아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전에 저희 어떤 걸 좀 짚어서 봐주시면 좋겠다. 관전 포인트를 하나 딱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공명이가 해볼까? 약간 팀장님 포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많은 뭐 직장인 분들이나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또 웹툰 인기 있는 웹툰 원작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 죽어도 좋아가 KBS 수목 드라마를 마지막 드라마로 이제 하는데 함께 조금이나마 웃으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진희 씨도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죽어도 좋아 웹툰보다 더 깊은 얘기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연시에는 죽어도 좋아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끝내기 전에 박솔민 씨, 류현경 씨 이야기도 한 번씩 듣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했지만 마냥 그 터치가 가볍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위로하고 함께 웃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정말 재밌고 따뜻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류현경 씨. 네, 저 어저께 그 김민재 과장님으로 나오시는 김민재 배우님하고 촬영을 하면서 저희 배우들이 모두가 함께 울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공감하실 수 있고 좋아하실 만한 장면들이 많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5분 또 감독님 모시고 보니까요. 케미가 정말 엄청나요. 얼마나 또 드라마에서 멋진 케미 보여주실지, 우리에게 공감과 감동을 줄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동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KBS ETV 수목 드라마 죽어도 좋아 본방송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신 내빈들 그리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1월 7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될 KBS ETV 수목 드라마 죽어도 좋아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작 발표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